근데 온라인 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보다 3배 성실하면 된 것 같아요. 네. 3배. 판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뉴를 차별화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손님들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아, 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 꼭 반드시 먹어봐야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커피 카페 하려고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좀 공부하고 차린 거예요. 대표님 네. 전에 뭐 하셨는지 거기서 되게 전에는 그냥 공부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냥 공부하다가 취업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시험 준비하고 하다가 언제까지 시험 공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영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냥 뭐 요새 돈만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카페 그냥 작은 거 내는 거 너무너무 쉽지만 카페가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은 좀 어느 정도 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르바이트 한 1년 조금 넘게 하고 시드머니를 만드셨구나. 네, 그것도 있고 또 경험이 전혀 없이 시작하는 거랑 어느 정도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일해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안 넘기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대충 좀 배워갖고 해버리시는데 대표님도 한 1년 정도는 경험했다. 네, 저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 그때 주 7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 가게를 차린다는 거는 아무리 내가 관심이 뭐 오토 매장으로 돌려도 7일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1년 4계절도 한번 겪어보지 않고 그냥 카페가 편해 보여서 혹은 카페가 많이 하니까 쉬워 보여서 하면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궁금해요. 전과 후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나왔을 때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과 실제로 내가 경험을 딥하게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오픈 네. 준비를 하니까 그 전과 후가 궁금해요. 지금도 창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의 개인 생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쉬는 날도 거의 웬만하면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 메뉴를 만들지 않으면 메뉴가 또 똑같아지잖아요, 항상. 그러면 또 먹어본 사람은 또 새로운 데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쓰면 인건비를 무시할 수는 요새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마냥 늘릴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늘리는 것도 공간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뒤에서 영업하는 데에는 따로 뭐 베이킹적인 작업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비효율적이고 되게 힘든데 오히려 욕심은 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회사 일을 하면 당연히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하다 보면 되겠지만 요새 워낙 고용 시장도 불안한데 내 것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좀 잘 준비해서 시작하면 그래도 제 주변에서도 카페를 쉽게 생각하고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포기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1년도 안 하고. 왜냐면 생각보다 고정적으로 드는 돈도 많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가 가게구나를 인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그쵸, 걸려요. 그쵸. 여기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뭐 공사를 했네, 여기 가게가 됐네, 다음에 가봐야지가 다음에 가보는 기간까지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하고 네. 디저트에 전혀 이제 내가 이쪽이 비전문가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디저트를 엄청 막 늘 즐겨서 먹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일을 하려면 먹어보는 수밖에 없고 먹는 만큼 이런 맛을 내가 구현해보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먹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그러면서 좀 익혔던 것 같아요. 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어떤 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을 해야 되지만 그 업장에 손님으로 가는 건 사실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여길 너무 좋아하는 매장이야. 좋은 그러면 반드시 꼭 거길 전 가봐요. 거기를 가서 여기는 이렇게 했구나.
대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봤을 때 저분들이 참 대단하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내가 빨리 가서 먹어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 내가 이게 유행이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근데 내 기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메뉴는 저희는 아예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너무 이미 잘하는 데가 잘하고 있는데 포화시장이니까. 아류 같은 느낌으로는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요. 조금 늘 어느 정도는 저희는 준비를 해두고 늘 신메뉴를 좀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메뉴가 좀 늦게 나올 때도 있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으시는 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처음에는 저도 많이 조급했거든요. 사실 어느 시점에? 처음 차리고 1년 동안은 굉장히 조급했죠. 왜냐면 1년이 지났는데 왜 사람이 1년이 지나면 이거 그만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평생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그치. 당연히 안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걸 잘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서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것들에 계속 투자도 해보고 새로운 판매 채널도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좀 덜 지치고 온 것 같아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돈 플러스 다른 걸 하나씩 찾으시면 더 실패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게가 유지가 되려면 저는 늘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자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지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계속 새로운 내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내 가치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보니 먼저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에 대한 계산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나는 되게 좋은 매장이 되어야 하니까 이건 이렇게 무조건 어느 정도 미치고 이런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소한의 이 정도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잘 설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버는 상업시설 외에 다른 걸 어떤 포인트를 주고 싶다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상업하실 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혹시 지금 이 많은 디저트 중에서 네. 시그니처라고 생각되시는 거나 아니면 애착하시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어떠한 시그니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근데 그 강박이 오히려 별로 저는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요새는 정말 많이 해요. 디저트는 결국 맛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폭탄이고 진짜 이만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해서 한 번 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한 번 사는 것보다 두 번째 다시 사게 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한 번 샀을 때 이게 엄청나게 모양이 너무너무 특이하고 너무너무 특별해서 한 번 사고 버려지는 템이 있는가 하면 이게 엄청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모양이 조금 예쁘네? 그래서 예뻐서 사봤는데 맛도 괜찮네. 그래서 다음에 또 생각나네.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고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씩 단계를 밟는 게 리스크도 줄이실 수 있고 그 정도 체계?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를 잡힐 때쯤이 되면 시그니처 메뉴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직원이 서로 일해보고 싶은 가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시그니처 메뉴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또 사고 싶은 메뉴를 맞아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까 차로 오면서 보니까는 매장에 그 골목길이기도 하고 매장에 메인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판 없이도 이렇게까지 그 매장을 브랜딩화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매장이라면은 그 디저트가 맛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 홍보 방법 좀 그냥 비결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 좋은 질문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간판에 엄청 집착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처음 할 때도. 처음에는 심지어 저 밖에 나가 있는 은색 저 간판도 아예 없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간판 크게 해서 여기가 가게다?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간판을 명확하게 딱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소비하는 소비 세대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여기 가야지. 내가 오늘 여기서 소비할 거야. 내가 오늘 이걸 먹고 싶어. 이런 명확한 목적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 저보다 이런 마케팅적인 생각이 많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늘 라인업 올리는 시간도 고정화로 올려주고, 그래서 이 가게는 몇 시에 내일 라인업이 올라오니까 내가 내일 먹고 싶은 메뉴가 여기에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미리 인스타로. 네, 인스타로 미리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뭐 특별한 새 메뉴가 나왔다 하면 새 메뉴 사진은 조금 더 연속적으로 올려준다거나, 사전 정보 없는 메뉴를 사실 선뜻 사 먹는 분들은 좀 적잖아요. 정말 도전 정신이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도전 정신이 뛰어나지 않은 분들은 늘 본인이 고른 메뉴를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먹던 것 혹은 누구나 맛이 보장되는 것을 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새 메뉴 같은 것이 나오면 조금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편이에요. 이거 사드세요 라는 메뉴는 방법, 그런 워딩은 저는 이제 좀 덜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비는 선택이고 그 소비자가 선택한 것에 만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고 이런 맛이 반드시 나니까 반드시 드세요 했는데 그 맛이 나지 않으면 저희는 잘못된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선택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골분들은 저희 메뉴를 먹고 난 이게 맛있었어. 그러니까 이 메뉴든 새 메뉴가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지. 먹었는데 그게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저희는 선택권을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많이 주지만 선택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따로 SNS 광고 파트가 누가 하세요 그러면? 다른 대표님이 하시는데 저희는 SNS 뭐 사실 인스타 보면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돈을 내고. 네. 저희는 그거 하진 않아요. 사실 따로 하진 않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 10의 속도로 오른다면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더 붙어요. 10명이 보다가 10명이 보던 사람들 중에 5명이 보는 거랑 100명이 보다가 100명이 보던 사람들 걸 보는 50명이 보는 건 너무너무 다르듯이, 저희가 어느 순간 팔로워가 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저희가 뭔가 엄청난 모션을 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집은 라인업이 올라오고 신메뉴를 이때 이렇게 홍보해주고 이런 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반응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자발적으로 점점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로워 수가 많으면 사실 왜 그런 인스타 광고들 계정 막 사잖아요. 그런 게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아무래도 팔로워가 많다? 여기는 되게 많이 가네? 많은 사람들이 가나봐, 진짜 맛집인가 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인위적으로 사서 올리면 올리겠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던 게, 가끔 보면 정말 팔로워가 많은데 실제로 반응이 정말 낮은 계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큰 의미가 있나?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짜 계정을 왕창 사서 가짜 팔로워만 이렇게 높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코로나가 좀 장기전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시장 매출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이제 매출 전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환점이라 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매장을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겠다.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매장 운영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딴 거 해야지. 여유가 없어. 딴 사업 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특히 뭐 시스템 되어 있는 큰 프랜차이즈들이야 각자 맡고 있는 팀과 역할이 있잖아요. 뭐 제품 제조팀에서는 메뉴를 시즌마다 만들어주고, 홍보팀은 홍보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치 않게 아예 홀을 못 받았던 때가 있잖아요. 카페가. 그때 저희는 오히려 좀 전략을 짠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엄청 막 기획을 해서 이 다음 단계는 무조건 온라인 시장이야.
온라인 시장에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시장까지의 여유가 없었죠. 여유도 없고 또 온라인 시장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냥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오프라인 매장만큼이나 온라인 매장 수가 많은데 오프라인 매장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위치로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정말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행위 자체만이 보여지는 길인데 그걸로 내가 뭔가 갑자기 차별화를 둔다? 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다가 음료 매출보다 디저트 매출이 훨씬 높았어요. 아무래도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기보다는 먹을거리를 사러는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배달 시장은 이미 너무너무 포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택배로 아예 시켜 먹는 때였고 또 마침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 시즌에는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물론 식품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훨씬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많은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조금 유효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오고 싶으면서도 못 왔던 분들 또 우리 매장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 매장을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서 딴 데로 갔는데 궁금했던 사람들이 저희 매장 계정을 타고 처음에 주문해주신 덕에 매출이 처음에는 높았던 거지 온라인 시장은 지금 노다지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게 생각보다 주문 수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쿠키를 팔고 있잖아요. 쿠키 검색하면 나오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쵸. 또 유명한 분들도 이제는 다 택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차별화를 줄 것이냐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개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매일매일 고민해요. 다음 회차에는 뭘 팔아볼까? 다음 계절에는 무엇을 해보는 게 좋을까? 요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먹지 해서 많이 보는데 사실 답을 찾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먹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막 내가 답을 찾으려고 저도 노력은 해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선호하는 것, 하고 싶지만 또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시다 보면 내가 이거 팔아야겠지. 그럼 이걸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팔아볼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들까? 어떤 설비가 필요하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으실까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보다 3배 성실하면 된 것 같아요. 네. 3배. 저희 여기 매장은 망원동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매장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매장이 보이지 않죠. 네. 판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 싶게. 네. 나는 왜 이렇게 수많은 업체 중에 왜 이 업체를 사야 하지? 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예쁜 박스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나는 저 너무 예쁜데 저 포장이? 그래서 나 선물 받는 기분 받고 싶어 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 패키지가 거고. 예쁘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는 완전 내 취향 저격템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완전히 요새 할매 입맛 분들도 많고 혹은 나는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파는 데가 없었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먹어봐야겠다. 메뉴를 차별화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손님들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 꼭 반드시 먹어봐야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제품을 다양하게 이제 만드는데 이 원재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계속 폐기되고 로스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이를테면 뭐 쿠키, 생크림, 뭐 스콘 등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섞이는 거를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만드는 방법이 사실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메뉴를 만들던.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직원이 A, B다 하면 A 한 사람은 계량하고 밑작업만 해요. B는 생산만 해요. 그래서 보고
서로 일하는 절차가 딱 명확해요. 이날은 계량해서 준비 밑작업이 다 되면 그 다음 일정에는 만들기만 해서 소분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굽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한 사람만 써, 한 사람이 다 손질하고, 한 사람이 다 만들어서, 한 사람이 다 소분해서, 한 사람이 굽다 보니 그 한 사람도 지쳐서 일을 하기 힘들고, 저 역시도 더 많은 양을 늘리고 싶은데 이 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양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은 아예 계량만, 한 사람은 아예 생산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서 포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도 지금 엄청 막 고도화돼서 딱딱딱딱 정해진 건 아무래도 아니고, 또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 조금 삐걱거리는 건 있는데, 비교적 그렇게 하는 게 한 사람한테 모든 일을 전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높다고 하는데 원래 디저트를 많이 하진 않으셨었잖아요, 초반에요. 네. 처음에 디저트 도입했을 때 그거를 사 먹을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매출을 높이거나 아니면 디저트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액션이 있을까요? 저희는 따로 엄청난 액션을 하기보다는 매일 나왔어요. 그 메뉴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걸 판다라고 인식할 수 알고, 아, 나 이거 봤는데 해서 이 사람이 이 매장에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가 계산할 수 사실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인스타를 보면 저희 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잖아요. 보면 되게 안 예쁘게 나온 사진인데 이상하게 저장이 많은 게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이 보고 많이 좋아요가 눌리지 않을까 했는데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한 번 냈을 때 이 메뉴가 너무 안 팔리니까 일주일 만에 없애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는 안 팔리나 봐, 사람들이 안 좋아하나 봐. 근데 그거보다는 적어도 좀 어떤 메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메뉴를 여기서 판대, 그럼 먹어봐야지 해서 와서 진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소비자한테 시간을 좀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런 미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린 스타트업 전략의 또 하나의 또 약점일 수도 있어요. 계속 실험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했는데 빨리빨리 제가 피벗을 하거든요. 근데 그 메뉴를 찾거나 사랑받을 수 있는 킬링 프로덕트 제품들이 그러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백종원 님이 처음에 성장하기 전에 이 얘기가 했었어요. 책에서 그때 제가 10년 전, 15년 전 책을 제가 처음 이분 책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힘들게 했을 때 골목길에서 억지로, 그때 논현시장 뒤쪽에서 억지로 골목길에서 창업을 했대요. 메인에서 하면은 내 제품이 진짜 제품인지 모른다. 이거는 유행이고 사람들이 진수를 제대로 배우고 내가 싶어서 후미진 골목 저기 C급 쪽으로 완전 아류 쪽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품들을 계속 버렸대요. 신선 그러니까 뭐 대파 뭐 한식이니까. 그러면서 고객들이 계속 한 팀, 두 팀, 어떨 때는 세 팀, 네 팀을 받으려고 메뉴를 식재료를 싹 버리고 결국은 뚝심 있게 계속 손님들이 한 팀에서 두 팀, 10팀, 아워타임처럼 10팀, 100팀이 되면서 결국은 유명한 브랜드가 나의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뚝심 있게 어떤 제품이 있으면 계속 밀어붙이는 이 전략도 좋은 전략이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네. 창업자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되게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영감을 또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용기와 어떤 지금 잘 이 코시국 넘어가시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네. 그래서 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꼭 주셔야 됩니다. 가게를 네. 처음 창업하실 때 네. 매출 외에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다 하나씩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같이. 네. 가치를. 너무 지치거든요. 가게 하다 보면 정말 저는 한 3년 동안 제대로 친구를 만나보거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번다를 벗어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 원동력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하시면서 유명해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혹은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왜
뭔가 유치해서 말하기 싫은데 난 돈 벌면 나중에 뭐 할 거야 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라도 내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면 조금 창업하시는데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같이 잘 나누는 기업이 돼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공간 공유보다도 사람들이 와서 이 공간 왔었을 때 내가 느끼고 싶은 느낌을 일치감 있게 느끼고 또 여기서 불만족 없게 최대한 만족스럽게 하고 나가시는 그런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3년쯤 되면서 짐도 많아지고 나도 불편한데 손님은 안 불편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많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 공간 막 당장 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엄청 많은데 할 때마다 늘 다음 공간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요새는 2호점을 그러면 계획하고 계시군요. 계획은 꾸준히 하고 있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요새 또 아무래도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상황이 또 코로나라고 해서 막 엄청 가격이 저렴해지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또 원하는 공간을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 공간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만큼 다음 공간도 더 애정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들여서 보고 있어요. 새로운 데를 여기서 또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했을 때 나도 즐겁게 일해서 사람들한테도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일하실 때 혹은 또 창업하실 때 공간 설계하실 때 적당하게 나도 즐거운 공간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손님들도 너무 즐거운 게 너무너무 좋지만 여기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결국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되게 나 무조건 손님을 위해서 나는 막 이렇게 막 갇혀만 있어야지 하다 보면 내가 이 공간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님한테도 나의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만드셔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또 성장 비결은 이분의 성장 동력은 팀빌딩이었어요. 네, SNS로 하시는 분이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부족하니까 대부분 패밀리 비즈니스가 먼저 시작되거든요. 내가 잘 되면 일단 가족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인이 들어오고 그럼 회사가 커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 창업을 저는 좀 장려하는 편이에요. 저도 성장할 케이스가 저도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 리소스 자원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어렸을 때 밟았던 그 전철을 지금 밟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임계점을 뛰어넘으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많은 전략과 전술들, 그 다음에 성찰, 네, 저희 늘 얘기하거든요. 그 깨닫지 않으면 그릇을 절대로 키우지 않으면 이만큼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하고 내딛다 한더라도 다시 뒤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만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대표님이 오늘 성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상에서 만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